유치원생하고 중학생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그냥 청소년부 예배를 올려버리자. 2학년이 되면 그냥 청년부로 올려보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안녕하세요. 예배하는 구독자 여러분, 예배에 관한 아무 말 예아입니다. 교회 학교는 대부분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이런 식의 구분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교회의 사정과 규모에 따라서 더 촘촘하게 나뉘어져 있는 교회도 있을 것이고 더 러프하게 묶여있는 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을 텐데요. 이 틀은 모두가 잘 알고 있다시피 현행 교육제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의 제도를 따라서 구분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이 633 제도는 100년 전에 미국에서 당시의 사회적 문제였던 노동 문제, 이주민 문제, 계급 문제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고안된 제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해방 직후에 우리 공교육이 이 제도를 따라가게 되었고, 그리고 교회도 이 구분을 따라서 교회 학교 예배 공동체를 구분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잖아요. 사회가 달라지면 교육의 제도와 내용, 구성 여러 가지가 변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사실 저만 해도 그래요. 저는 7차 교육 과정인가 그랬거든요. 지금 한 11차인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국민학교 5후반으로 입학을 한글에다가 국민학교라고 치면 여러분 그거 오타라고 바꿔주는 거 아세요? 초등학교로? 아니 네가 뭔데 내 학교를 틀렸다. 바뀌는 게 당연하잖아요. 하물며 100년 전 지구 반대편에서 만들어진 제도가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교육이라는 그 특수한 신앙 공동체라는 그 특수한 상황에도 여전히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데서 그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린이부 예배를 보면 개인차를 고려해서 조금 극단적으로 밀어 넣어보면, 그러니까 성장이 늦은 친구도 있고 빠른 친구도 있으니까 이걸 좀 벌려보면 유치원생하고 중학생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예배의 내용과 분위기, 형식 이런 것들은 비교적 저학년을 대상으로 맞춰져 있어요. 동요 같은 찬양에 율동, 사실 요새는 찬양이 엄청나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저학년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5, 6학년만 되다 보면 이거 유치하다고 안 해요. 5학년, 6학년만 되면 이 어린이부 예배라는 것은 견디는 곳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배뿐만이 아니라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대표적인 게 달란트 시장 같은 거. 전 달란트 시장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전 세대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는 하추핑부터 올리브영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예산은 한정적이고 애들의 폭은 넓으니까 애들이 좋아하는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고민하고 또 안타까워하는지 그걸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상황이 이렇다면 저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그냥 청소년부 예배를 올려버리자. 조금 빨리 언니, 오빠, 형, 누나들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하자는 거죠. 그 5, 6학년만 되면 중학교에 대한 동경과 두려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초등학교와 중학교 사이에는 괴리가 있잖아요. 조금 빨리 선배들하고 교제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런 급작스러운 변화들을 조금 미리 대비할 수 있고, 자기 언어에 맞는, 자기 문화에 맞는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5, 6학년 시간이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움에 적응해가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일찍 형들, 누나, 오빠, 언니들 사귀면 얼마나 좋아요. 어디 가서도 시비 붙었을 때 야 너 광희형 알아? 그건 아니고. 그리고 무엇보다 5, 6학년이 되면 이미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사춘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질문들도 좀 달라지기 시작하잖아요. 사춘기에 겪는 고민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신은 존재하는가, 그리고 과학적 지식도 좀 축적이 되다 보면 여태까지는 성경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었던 것이 그거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데 하는 비판적 사고도 자라나게 되는 시기니까. 그런데 그런 고민들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초등학교 저학년들하고 같이 어울리게 하면서 찬양하고 율동하고 하라고 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때부터 교회 가기 싫은데 엄마 아빠 손에 이끌려서 억지로 나오는 곳,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버리고 예배는 그렇게 시간을 견뎌야 되는 곳으로 내면화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린이부뿐만이 아니라 청소년부도 사실 다이내믹 렌치가 엄청나게 넓죠. 개인차로 또 벌려보면 초등학교 6학년하고 대학생하고 같이 있는 거라고 마찬가지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청소년부는 좀 상황이 다른 게 있어요. 청소년부는 아주 기가 막히게 그 모든 나이들을 아우를 수 있는 테마를 발견하고, 두 가지예요. 첫째는 입시입니다. 공교육 제도를
그대로 베껴왔기 때문에 공교육 제도가 갖고 있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목표점, 입시, 교회교육 공동체에서도 똑같은 포맷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고민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고, 오히려 그 목표에 의해서 교회 교육이 잡아먹히게 되는 현실들도 사실 벌어지죠. 뭐 시험 기간 되면 고등학교 2학년 되고 3학년 되면 교회 안 나오는 거 당연해지고, 신앙의 기도 제목 좋은 대학 가는 걸로 획일화되고, 수험생 기도회 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이 입시가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성입니다. 사실 청소년기에는 뭐 신체 발달로 인하여서 성적 욕구와 호기심이 막 자라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잖아요. 그런 성적인 욕구들을 잘 다뤄야 할 텐데, 교회는 그냥 그 욕구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면서 음란을 내세우면서 좀 억누르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자연스러운 욕구들을 건전하게 다루는 방법들에 대해서 배우지 못하고 금기시하고 덮어놓고 죄악시하면서 회개의 제목으로 만들어 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청소년기 중1부터 고3까지를 입시와 성으로 획일화 하면서 단순화 해오지 않았나. 사실 신앙의 고민이라는 것은 훨씬 더 다양하고, 교회라는 곳은, 예배라는 곳은 세상의 문화와 가치와는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는 곳인데, 그 제도를 그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그 제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얽매이는 기도의 제목과 회개의 제목들이 채워지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그냥 청년부로 올려보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을 청소년부로 받아들였다면 청소년부도 조금 일찍 내보내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만 돼도 청년부하고 똑같이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만 하더라도 그래요. 저도 고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교회 금요철에 가는 건 당연했고, 화요일, 목요일 전철 타고 2시간씩 걸리는 곳에 가서 찬양 예배 드렸거든요. 그 예배는 대부분 이제 청년들이 참여하는 집회였고, 뭐 저같이 청소년들도 되게 많이 있었어요. 사실 청년하고 똑같은 찬양, 똑같은 설교 들어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것이 신앙의 질문들을 더 다양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겨우 뭐 1, 2년 차이 앞선 선배들이지만, 그 선배들이 걸어간 것을 보면서 진짜 입시가 다가 아니구나 라는 것들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세상에는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이 필요하구나, 다양한 회개의 제목들이 필요하구나를 좀 더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 이 얘기를 진짜 하고 싶었던 건데, 대개 교회에서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세례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자신의 입술로 사람들 앞에서 하고, 사람들은 그 신앙 고백을 인정해주고 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존중해주고 함께 하겠다는 것이 세례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직 고등학교 2학년이면 우리나라 교육 제도에서는 미성년자고 하지만, 신앙인으로 보면 세례를 받는 그 즉시 교인으로서 다른 신앙의 선배들과 동등한 자격과 지위를 갖는 거라고요. 세례하는 것은 그것을 인정하는 행위잖아요.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됐는데 뭐 청년부 못 올라갈 게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청년부 일찍 올라가서 주체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법도 배우고 하는 것이 더 좋죠. 그런 현상들 많이 보잖아요. 뭐 고등학생 때까지는 엄마 아빠 손에 이끌려가고 왔는데 청년 되면 교회 떠나는 현상들이 많잖아요.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주어진 자유로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미리 청년부에 적응을 시킨다면 뭐 그런 현상도 조금 더 연착륙시킬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다 조금씩 일찍 받자. 그렇게 일찍 받음으로써 공교육 제도에서 단절되고 급변하는 그 시기에 교회 교육 공동체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게, 물론 제 이야기가 뭐 하나의 사고 실험에 불과하고, 현재 공교육 제도를 따라서 구성된 교회 교육 예배 공동체가 갖고 있는 장점들이 무수하게 많고 이것이 더 좋을 수도 있죠. 아니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서서 드린 현 상황들, 극단적으로 벌어져 있는 연령, 거기서 나오는 그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에는 좀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와 이런 현상들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것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나누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교회 교육부서 예배 공동체에 대한 생각, 그 예배에 대한 생각들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풍성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